노년층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1위도 치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는 향후 더 늘어 2060년에 3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스톱 친다는데 우리 할아버지 맨날 고스톱 쳤거든요. 근데 치매 걸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매일 일상이 이거예요.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를 잊어버리면 사실 치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라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한 30~40% 낮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건강 상식. 애매해서 선택하기 어려울 때 그나마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쌤들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과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주제 알려주세요. 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뇌 활동을 해야 될지 신체 운동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신체죠. 왜냐면 사람이 가장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게 공포감이거든요. 주먹이 딱 올라오면 벌써 반사적으로 되잖아요. 이게 뇌신경이 발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신체 활동을 하면 치매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냥을 해서 밥을 먹고 산다면 절대 치매 안 옵니다. 왜냐면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기 때문에. 약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치매를 조금 연구를 해보다 보니 치매의 기미가 아주 있거나 단백질 쓰레기 같은 찌꺼기들이 뇌에 있다 하더라도 이 두뇌 운동을 또는 뇌를 어떻게 잘 사용을 하면 이 치매 증상들이 안 나타난다고 해요. 신체 활동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다? 그러면 저는 두뇌 활동, 배움 이런 것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곧 옆에 있는 그 아놀드 홍님이 두뇌 활동은 좀 안 하시는 분 같다. 저 죄송한데요. 저 책 6권 쓴 트레이너거든요. 아니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지금 낚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야구복 입었죠. 야구 선수들은요 0점 몇 초 사이에 판단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잘못된 애들이 사기범들이 많은 거예요. 똑똑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지. 멍청하면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제가 괜히 없는 말 지어낸 사람 같이 돼버려서 죄송하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치매를 걸린다면 아놀드 홍일 것이다. 뭐 그런 얘기하시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낚여가지고 이 뇌에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쓰레기들이 뇌에 있다 하더라도 두뇌를 잘 사용하고 배움도 끊임없이 하시는 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김쌤은 우리 자기 의견부터 듣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저 옆에서 맞을 뻔했어요. 저 맞을 뻔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치매라는 게 이제 인지 기능의 저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두뇌 활동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는 조금이나마 확률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뇌 활동? 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대단한 사회에 지금 가장 빠르게 초고령으로 가시는 거 맞죠? 제가 제일 먼저 가는 거죠. 빨리 가세요. 초고령 사회는 제가 먼저 가지만 하늘나라에 먼저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큼은 알아주십시오. 자, 노년층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의 1위도 치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요.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요. 93만 5,086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령화로 치매 환자 수는 향후 더 늘어 2060년에는요 약 3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치매이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육교 있잖아요. 육교. 거기 탁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올라가던 중인가 내려가던 중인가. 이거 건망증이 갑자기. 그건 건망증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치매인가요? 좀 심각한데요? 아, 그러니까 딴 생각하다가 와. 딱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망증하고 치매는 좀 다른 거겠죠? 다르죠. 얘가 어디를 가는지 목적이 있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 치매죠. 치매인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 이제 정말요? 자마이스 뷰라고 정신과 용어가 따로 있어요. 아, 그럼 정신병이에요? 의사 선생님 뭐 병은 아니고 이거 점점 이거 이상해지는데? 되게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상황인데 처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마이스뷰라고 해가지고 반대면은 우리 데자뷰라는 얘기 데자뷰는 알죠. 예전에 언제 한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 그게 이제 데자뷰고 그거 반대가 이제 자마이스뷰. 아, 그럼 자마이스죠, 저는? 전 자마이스요. 아니, 저 자마이스죠. 자마이스 부요. 치매 아니, 자마이스라는데. 자마이스 뷰, 자마이스 아, 자마이스. 뷰. 아, 뷰래요. 전 뷰예요, 뷰. 예. 치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진압력이라고 해서 진압력? 시간, 장소 이거를 잊어버리면 사실 치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망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경도 인지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이제 치매 뭐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진압력 이거를 아주 조금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설명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그 알츠하이머를 앓으셨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장인께서는 파킨슨병을 앓으셨는데 이 제가 말씀드린 병명들이 다 치매의 그 병의 명칭인가요? 이게 치매라는 거는 사실 증후군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이제 모아서 담겨진 명칭입니다. 치매는 그럼 뭐가 치매냐? 후천적으로 일상생활 그러니까 혼자서 손 씻고 뭐 아니면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회생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방해를 줄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치매라고 부르게 되고요. 치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 60%에서 70% 정도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거는 이제 혈관성 치매고 혈관성 치매는 한 1-20% 정도. 나머지 이제 교정 가능한 원인에 의한 치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뇌 수두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비타민 B12나 아니면 엽산 결핍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생기는 치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은 그런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걸 치료하면 그렇죠. 치매가 같이 치료되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꼭 파킨슨병에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꼭 치매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장인께서는 그 파킨슨을 앓으셨지만 치매는 없으셨기 때문에. 되게 이제 파킨슨병 진단 당시에 치매가 있을 확률은 한 20-3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파킨슨병도 이제 낫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유병 기간이 길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병 기간 동안에 치매를 한 번이라도 진단받을 확률은 한 60-70%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걸리시는 게 알츠하이머인데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은 이 알츠하이머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뇌 대사 과정에서 쌓이는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의 축적 때문인데요. 사실 그런 독성 물질들도 있지만 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혈관 건강을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흔하게 갖고 있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다 혈관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사실 치매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치매가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는 얘기를 좀 더 해본다면 조기 발견을 하면 이게 훨씬 치료가 쉽습니까? 가역적인 그러니까 교정이 가능한 원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빨리 발견해가지고 교정한 거랑 뒤늦게 교정한 거랑 다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치매 신약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입될 예정인 것들도 있거든요. 뭐 아두카누맙이라든지 아니면 레카네밥이라든지 뭐 이런 약들이 있는데 다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을 때 초기 치매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았고 특히나 이제 진행 병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약으로 인한 뇌출혈이 부작용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쓴다면은 상당히 조기에 쓰는 게 도움이 좀 되겠죠. 네, 그런 걸 또 사용을 하셔야 이게 진행되는 걸 좀 늦추는 역할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약국에서 생각보다 많은 뇌 영양제들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별로 잘 안 팔리는 그 영양제 라인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요즘에는 또 많이 찾으시고 또 그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도 영양제 시장도 많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활동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네. 뇌가 1.5kg 정도 되는데 우리 몸의 혈액량의 25%를 얘가 써요. 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혈액량이 필요하겠죠. 진짜 기구 운동 제대로 하죠. 근육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깨어나서요. 혈관이 튀어나오는 그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느낀 게 아니에요. 얘가 느낀 게 아니라 얘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몸하고 이거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체적 활동을 해야지 얘가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체 자극이 굉장히 뇌에는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두뇌 활동이라고 해서 뭐 고스톱 친다는데 우리 할아버지 맨날 고스톱 쳤거든요. 진짜. 근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제가 실전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매일 일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거는 뇌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네. 고스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고 해외 연구들을 보면은 체스나 장기나 바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고요. 네네. 뭐 중국 건강 장소 조사 같은 데서는 12,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포커나 아니면은 뭐 우리 블랙잭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카드랑 마작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률이 한 30-40% 낮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 한 3,700명 정도를 조사한 걸 보면은 네. 보드 게임 하는 거, 보드 재밌죠. 또 네. 이제 부루마블. 치매를 예방을 해줄 수 있을 것 네. 같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맞아요. 사실 이것들이 이제 게임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사람들 간의 관계 유지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울감 같은 것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를 줄여주는 것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네,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맞아요. 여러분, 그 세계 수도를 하려면 부루마블 게임을요, 현금으로 하면요 정말 쫄깃쫄깃해요. 제가 그래서 전 세계 수도를 브라질 수도가 어디예요?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니에요? 그건 아르헨티나 아니에요? 이번에 안 했네. 아니, 무슨 브라질 상파울로 분은 몰라서 그냥 상파울로. 근데 브라질은 브라질리아 아니에요? 근데 브라질은 브라질리아 아니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디에 아, 정답을 알고 퀴즈를 내세요. 다 혼란에 빠지잖아요, 지금. 네. 아, 웃겨. 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두뇌 활동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건 도움이 될까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 이런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아, 그럼요. 모든 이제 외국어 학습 같은 경우에는 뇌의 다양한 영역을 활성화하고 네. 문제 해결 능력과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이런 지적 활동을 하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일정한 패턴의 결과값을 보이는 것들보다는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예상되는 말만 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내가 뭘 맞아요. 했을 때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려면 독서 같은 거를 했을 때 얘가 반짝반짝해요. 근데 영상을 보잖아요. 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전두엽 활성화 안 되거든요. 만화는 그 중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독서를 함으로써 이 전두엽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저는 지금도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손글씨를 쓰면서 또는 일기를 쓰면서 이런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치매 예방에 어떤 활동이 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주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반전 카드 1회도를 공개합니다. 1회도는 다음 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러나